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2월 4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스피드 스케이팅 금메달 따는 거 보고 방송 진행하는데 아직도 조금 흥분이 가시지 않네요. 자, 이번 주 있었던 주요 이슈 살펴보고 다음 주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했던 것이 FOMC 의사록 1월이죠. 1월에 열렸던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인플레이션 수준도 괜찮고, 자, 이제 고용 지표 좋고, 여기에 또 하나 지금 나오는 게 미국이 재정 확대를 통해서 좀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뉴스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고요. 자, FOMC 의사록이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준은 올해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이제 예정을 했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고용 지표 등등 경기 지표가 좋기 때문에 자, 최대 뭐 네 차례에서 다섯 차례까지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네 차례라는 것은 매 분기 3월, 6월, 9월, 12월 FOMC에서 뭐 금리를 올리겠다는 것이고, 자 다섯 차례를 한다면 만약에 뭐 분기에 두 번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제 생각에 다섯 번까지는 좀 뭐 모르겠지만 이거 뭐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다섯 번은 조금 너무 오바 아닌가 싶고 하여튼 갑자기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금융시장이 좀 출렁이는 모습들도 최근에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상무부가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했던 보고서 권고안을 공개했는데요. 자, 이 내용은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쪽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간단히 무역 확장법 232조 뭔지 그걸 간단히 좀 한번 살펴보겠고요. 자, 다음 주 MWC 있습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바르셀로나에서 다음 주 나흘간 열리고요. 자, 여기서 삼성전자 갤럭시 S9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카메라 같은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요거 내용 공개되는 대로 자, 스마트폰 부품주도 움직일 수 있겠지만 옛날처럼 뭐 새로운 스마트폰 공개된다고 해서 부품주들 과거처럼 잘 움직이지는 않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투자도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한국은행 금통이 있습니다. 27일에 있는데, 자,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올해 한 차례, 많으면 한 두 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네,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이번 금통위에서 또 아마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또 어떤 발언들 나오는지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1080원 내외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요새 뭐 증권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야, 국채 금리 3%가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고 국채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넘어갈 때는 증시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일단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긴축 쪽으로 자, 방향을 전환을 하였고 자, 미국이 금리 올라가면서 국채 금리 올라간다면 사실 긴축이라는 것이 시장에 있는 돈을 다시 조금 걷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풀어놨던 돈들이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증권 시장에 있는 금액들, 외국인 자본들, 미국 자본들도 다시 한번 이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있고요. 국채 금리 3%가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는데 지금 2.92% 뭐 해서 2.95%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5bp 정도, 뭐 5bp에서 10bp 정도 더 오르면 3% 넘어가는데, 자, 그동안 3% 넘어갈 때 증시 조정들이 나왔다는 그런 뉴스들이 있고, 최근에 증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거기에서 이제 미국 증시가 방향성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또 국내 증시도 같이 커플링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 지표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동안에 코스피는 약 1%대, 자, 코스닥이 워낙 좋았습니다. 3% 이상 뭐 강한 상승세 보여줬고요. 자, 설 연휴로 지난주에 월화수만 거래가 되고 목요일, 금요일 국내 증시 휴장했을 때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반등을 해줬었죠. 그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월요일부터 좀 상승해서 출발했는데
코스피는 뭐 아주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그래도 1% 이상 올라줬고 코스닥은 또 3% 이상 올라주는 모습, 뭐 시장이 좀 반등이 계속해서 급락 이후에 나오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가오는 다음 주에는 3.1절이 있습니다. 3월 1일 3.1절로 휴장이고, 자, 최근에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 테마주도 움직이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것 투자도 좀 한번 주의해서 뭐 정치 테마주 같은 거 움직일 때도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잘만 매수하면 큰 수익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도 한번 주의 있게 살펴보시고요. 투자할 때 투자를 하신다면 좀 유의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번 주에 연기금이 좀 강하게 매수한 날도 있었고, 자, 그리고 거래 대금이 많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지만 장 초반 미국 증시 움직임을 장 초반에 반영하고 거기서 이렇게 횡보하는 움직임들을 조금 몇 차례 보여줬는데 거래 대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자,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FOMC 의사로 공개 앞두고 나서는 국내 증시 좀 눈치 보기 장세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조금씩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 보여줬다. 외국인 매도만 하다가 최근에는 또 다시 기관과 쌍끌이 매수해주는 날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조정은 어느 정도 뭐 1차 조정은 일단락 됐지만 자, 여기서 이렇게 V자 반등 강하게 지금 조금 보여주고 있지만 요것보다는 한번 쌍바닥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 잠깐 내용만 어떤 내용인지만 간단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주식시장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 내용이 공개됐는데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대통령 직속으로 이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제재법이다. 역시 국내에 좀 세이프 가드 비슷하게 이제 영향을 많이 준다면은 이런 거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철강 규제안이 나왔는데, 자, 철강과 알루미늄 쪽 내용이 나왔는데, 자, 모든 국가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한국과 중국을 포함 12개국, 특히 중국이 크겠죠. 국내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53% 관세를 부과하든가, 아니면은 쿼터를 설정해서 수입을 좀 제한하겠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자, 이 내용은 뭐 기존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해당 종목들 있겠죠. 해당 종목에는 좀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뭐 결코 호재가 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안을 선택을 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겠고,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자, 최종 판정까지 약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의 경우는 뭐 내수 단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별로고 이안이 채택될 경우에 뭐 한국에 타격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이 일단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그런 거고 이제 철강에 이번에 했고 자, 반도체 쪽도 이제 얘기가 슬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세이프가드 뭐 세탁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태양광 모듈이었네요. 그것도 있었고 이번에 철광 뭐 알루미늄 이쪽 하고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얘기까지 나오는데 과연 뭐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고요. 자, 이런 게 시장을 조금 위축되게 만드는 요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 공개 내용 간단히 봤고요. 주식시장 차트도 한번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 코스피 주봉 차트고요. 자, 그 다음 보합권으로 마감했어요. 보합권이 아니죠. 자, 도지형 캔들이라 그러나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갭상승 미국 증시가 저희 연휴 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갭상승 출발해서 다시 아래로 쭉 밀렸습니다. 지금 밑꼬리가 달려있죠. 밑꼬리 달린 거 보면 한번 쭉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뭐 음봉으로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거의 시가가 종가 정도 되는 수준으로 마감했고요. 자, 여기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을 좀 밀리다가 다시 거기서 힘을 받아서 위로 올라갔다. 오히려 갭을 떴던 것을 갭을 잘 메우고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요것은 좀 상승 시그널로도 볼 수 있겠죠. 차트에서 밑꼬리 달린 것들은 좀 상승 시그널로 주로 많이 보는데 자, 일봉으로 보시면 뭐 지금 많이 하락했던 게 일부 한 절반 정도 수준은 사실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한 차례 밀렸다가 마지막 금요일 날 또 강하게 들어 올렸는데 여기 이제 이평선들 올라가면 이평선들이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조정을 뭐 안 받고 여기서 또 바로 올라가기는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요게 이평선들 만나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좀 조정받으면서 정복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자, 이런 생각 들고. 자,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3% 근접하면 일단은 투자자들이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눌렸다가 자, W자형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요 W자형이 나올 때 두 번째 저점이 앞에 저점보다 더 낮게 될 경우는 진짜 하락 추세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차트 분석할 때고요. 여기서 아마 전 저점보다 위에서 저점을 형성한다면 다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 자, 요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코스피 한 1.2% 정도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고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이번에 뭐 상당히 좋았죠. 사실 코스피 차트에 비하면 아주 견조한 움직임 보이고 있죠. 아직도 뭐 11선 네, 여기 있는 뭐 11선 주봉상 11선을 깨지 않고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뭐 상황이 훨씬 좋고 이번 주에도 3% 이상 오르면서 또 반등해줬고요. 그동안 오른 거 보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오른 거에 비해서 뭐 이전 조정도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정도는 그냥 뭐 살짝 횡보하는 정도지. 물론 이 구간이 상당히 힘든 구간은 맞았습니다. 단숨에 뭐 10% 이상 좀 밀리기도 했기 때문에 힘든 구간이었으나 그동안 뭐 오를 때 뭐 거의 뭐 50%씩 올라왔는데 이 정도 조장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추세는 살아있다. 하지만 변동성이 또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때는 좀 잘 유념해 가면서 투자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코스피가 이번 주에 올랐지만 이렇게 1.2% 올랐고 이제 밑꼬리 달고 올라갔다고 했는데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3% 넘게 빠졌습니다. 한 3.6% 빠졌는데 시총일이 삼성전자가 한 3.6%,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보합권이나 약보합권 정도, 아무튼 삼성전자가 한 3.6% 빠지면 지수가 1%좀 안쪽이겠죠. 한 0.8% 정도는 0.7%, 정도 지수가 하락하는 게 맞는데 자, 지수는 한 1.2% 이상 올랐기 때문에 자, 이번 주 시장은 지수 대비해서 훨씬 체감은 좋은 한 주였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10년 미국 국채 금리 요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미국 이제 원달러 환율도 봐야 됩니다. 환율이 생각보다 지금 강달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뭐 원달러 환율이 한 1,100원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올리고 하면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지금 맞습니다. 국내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좀 달러 강세가 나오는 게 결국에는 언젠가 한번 도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때 원달러 환율이 다시 또 급격하게 만약에 오른다면 증시에 좀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과 미국 증시, 네, 미국 증시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분간 이쪽 많이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주가 아무래도 조금 힘든 순간이 다시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다는 것을 내 마음에 각오를 좀 해두시고 주식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방송, 2월 방송, 마지막 방송 이렇게 마치고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